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금리 상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지수가 밀렸고, 장중에 뭐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만기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밀렸던 하루였고요. 장중에 이제 그 미국 금리하고 엔달러 환율에 상당히 연동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특정 이슈에 눈치 본다라는 거는 대체로 투자 심리가 약할 때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은 엔달러 환율에도 집중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장중 기준으로 동반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제약이나 조선, 건설,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노이즈를 덜 받는 뭐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PBR 주라든가 뭐 이런 어떤 성향의 종목들이라서 시장이 좀 경제에 대한, 경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뭐 한편으로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혼조로 진행이 됐는데, 일본하고 대만 증시가 중요하잖아요. 일본도 하락했고 대만도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TSMC 오늘 900달러 깨져서 지금 2.6%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고 TSMC도 지금 900달러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 이렇게 이제 기술주들을 포함해서 증시가 좀 흔들리는 이유는 그 변동성 이유죠. 왜냐면 이제 올라간 나라들도 있으니까. 근데 대체로 외신에서는 일본이 주요 요인이다, 그 일본 엔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이제 엔화의 역할이 약화되는, 뭐 일본 돈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했다가 이런 현상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있고, 또 금리 인하하면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엔캐리를 더 이제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엔캐리가 회수되는 거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 측면도 생겨버렸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가 여기서 올라버리면 뭐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더 올라가면 신흥시장에는 더 나쁜 거 아닌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CPI라는 중요한 지표 앞두고, 최근에 지표만 보면 시장에서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100달러가 깨졌잖아요. 장 초반에 108.8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98.9달러까지 밀려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AI 그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내려왔고, 이를 여파에 아시아의 뭐 대장주들 TSMC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예, 그런 이유. 그러니까 일단 뭐 초반부터 대형주가 딱 약세로 시작돼 버리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어려운 상태가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또 제가 뭐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좀 있었는데, 그 어제 유난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 420억 달러. 그러면 420억 달러는 그 전날보다 덜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회사채 발행이 더해졌어요. 예, 회사채 발행까지 합치면 어제 하루 동안 채권이 8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800억 달러도 적은 게 아닌데, 어쨌든 국채와 회사채 합쳐서 800억 달러의 어떤 발행이 진행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 버렸고, 금리 올라가면 또 신흥시장에는 불편해 하잖아요. 참고로 이제 내일 새벽은 250억 달러라서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는 채권 금리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규모 면에서 보면 국채 금리가 어제같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일정이 이제 금리를 자극했고, 이게 아시아 증시에, 특히 우리나라라든가 뭐 이렇게 좀 최근에 자금 이탈로 좀 민감했던 나라들, 이런 쪽에는 또 이제 부담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채금리, 제가 이제 오타낸 건데, 엔캐리 엔화 자금하고 그 엔달러 자금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 거의 좀 보면 엔화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지수가 올라가고, 엔화가 흘러내릴 때 이제 지수도 좀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투자들이 좀 엔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시황 딱 한 줄 보냈잖아요. 엔달러가 코스피인지 코스피가 엔달러인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장중에 저거를 보면서 막 선물 시장도 연동이 되고 지수 연동되고, 오후 들어서는 그러니까 만기라는 변수가 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동되는 게 틀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특히 오전장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엔화하고 좀 비슷하게 연동이 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화를 되게 의식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오늘 그 건설주 되게 많이 올라가고 조선주도 올라가고 금융주도 올라갔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저 PBR주들이에요. PBR 1.0배가 안 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그런 쪽에 어떤 매수가 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변수도 있었고, 하여튼 어쨌든 저 PBR이라는 점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데 뭐 기업들의 실적도 호재가 됐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슈가 또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파생 쪽이라든가 이런 이제 세력들이 시장을 완전히 경기 침체 공포감으로 몰아가려면 이 코로나 이슈를 굉장히 세게 키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지금은 뭐 이렇게 세게 부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혹시 이걸 자꾸 뉴스량이 증가되는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그 오늘 하락했는데 장중에 뭐 제법 반등하기도 했었죠. 5일선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만기 여파도 있고 해서 이제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차트로 보면 급락이 나오고 급락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고 오늘은 하락하고.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 걸린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반등이 그러니까 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심리가 있잖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매도에 대한 심리가 있고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는 투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결정짓는 건 여기서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옆으로 지그재그만 하면 결국엔 매도가 나와서 저걸 다시 이탈시킬 가능성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돌아서 주지 않으면 좀 낭패가 생길 수도 있다. 좀 추이는 시황상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오늘 만기날은 뭐 수급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뭐 외국인 기관이 뭐 외매수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왜 그랬다 뭐 이런 걸 얘기하기는 애매해서 그냥 오늘 팔았다 정도로 보면 되고 종목들도 역시 만기날은 뭘 샀다 팔았다 이렇게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수한 종목 보면 포스코홀딩스, 뭐 방산주, 금융주 일부 이런 것들 좀 선별적으로 근데 약간 이런 거는 밸류업 쪽하고 연결고리가 있겠는데 싶은 종목군들이 좀 매수 쪽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매도는 뭐 삼성전자가 전체 매도의 거의 절반 정도 차지했죠. 기관도 오늘 전체 매도하고 삼성전자 한 종목 매도하고 거의 똑같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매수 1위 종목이 CS윈드인데 280억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다. 업종으로는 조선주가 좀 매수 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웬만한 조선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주 다 매수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을 좀 매도하는 게임주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알테오젠은 되게 열심히 매수합니다. 지금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한 5천억 정도 나는데 저렇게 계속 매수하면은 또 한 번 역전을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궁금증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아랫단에는 최근에 좀 눌렸던 그러니까 반도체 쪽 종목군들을 좀 은근히 담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내에 의미 있는 어떤 반등 시도가 나오는지 이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제약바이오 계열의 어떤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일부 게임주 근데 제약하고 바이오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매수에 많았어요.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있긴 했는데 좀 매수 쪽에 기관은 제약 쪽 그런 쪽을 조금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근데 저거 수급에서 되게 특징은 신용잔고가 하루에 1조 3천억이 줄었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보통 신용이 한 20% 정도 줄면 신용이 바닥을 쳤다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비슷하게 저렇게 만약에 또 나왔다면 20% 털리는 격이 돼버려서 그러면 신용 바닥을 치고 지수가 돌리고 뭐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고 저게 잘못된 데이터가 아니라면 잘못된 데이터가 아니라면 어쨌든 하루에 신용이 1조 3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온 거예요. 예, 뭐 반대 매도와 회피성 매도 물량 그럼 저게 신용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탁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집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대 매도가 나갔구나.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줍줍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수치 봐서는 만약에 조금만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 신용이 고점 대비 20% 줄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보통 신용 바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근접하게 되는지를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공개되는데 이게 사실 일주일에 나오는 거잖아요. 일주일 매번 나오는 거라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투자들이 되게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서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이게 조금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이제 100달러 깨진 엔비디아가 이게 바닥이 되느냐 아니면 마저 더 빠져서 90달러 밑에까지 향해 가느냐. 시황상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기 넘겼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였다가 오늘 다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뭐 만기 영향으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물을 어제 3일 동안 계속 선물 갖고 장난을 쳤는데 오늘은 또 선물 가지고 장난치는 규모도 줄고 장난도 별로 이렇게 심하게 치진 않았거든요. 내일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등이 일단 급락하고 나서 반등은 나왔는데 시원스럽게 쭉쭉 밀고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 놓고 뭔가 좀 걸리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 뭔가 재료가 필요한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저게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폭락 나오고 나서 이제 V자로 돌릴 때 요때 제가 이제 제 시황일지 제가 한 20년째 시황일지 20년 더 됐나? 하여튼 시황일지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때 제 시황일지를 보면 이제 3월 20날 시장이 왜 올라갔었냐면 이제 리스크 요인이 완화가 된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막 기업들 파산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화스와프 이게 되면서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덜어지는 게 좀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3월 24일 시황일지를 보면 그때 당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공포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거야 이렇게다가 돈을 엄청나게 풀 거야 이 재료가 되면서 그때 저점을 확실하게 찍어주고 그 다음부터 쭉 밀고 올라가서 하락을 걱정했던 투자들이 미처 따라가기 전에 그냥 지수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2020년 그때는 우크라이나 뭐 사태 뭐 영국이 갑자기 뭐 재정 적자 키우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영국 골치 아팠었는데 영국이 그 감세안을 처리할 것 같다. 그때 영국이 막 재정 적자 키워서 저러다가 영국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영국 관련해서도 하여튼 연이어서 며칠 있다가 2, 3일 주기로 계속해서 뭔가 조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일단 일본에서 어떤 조치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 단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확인해주는 추가적인 조치가 미국이라든가 어디서 또는 뭐 일본에서 또 나오든 그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텐데 딱 하나만 나오고 끝나면 반등하다가 지금 매도 심리가 좀 강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걸 갖다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뭔가 이제 강력한 당국자들의 어떤 액션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뭐 내용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